안녕하십니까. 2023 신입사원 비즈니스 프로젝트 PB 리서치 직원들을 위한 금융 데이터 커스텀 관리 앱 키스피 개발을 한 디지털 개발부 양준식 사원입니다. 제가 만든 키스피 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앱을 설치하고 앱을 실행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시장 정보 탭이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 어떤 시장 정보도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샘플 셀에서 안내하는 대로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항목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원하는 시장 정보 항목을 홈 화면에 추가할 수 있는 검색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맨 위쪽에는 저희 앱에서 제공하는 시장 정보 섹션들이 나와 있는데요. 주식, 지수, 금, 석유, 배출권, ETF, ETN, ERW, 채권, 파생상품까지 총 7가지 섹션으로 구성이 6가지 섹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타나는 섹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그 아래쪽에는 해당 섹션에 알맞는 서브 섹션 리스트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주식에는 이와 같은 서브 섹션 리스트가 나타나게 되고 지수, 금석유, TF, 채권, 파생상품까지 각각 해당하는 서브 섹션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섹션을 선택하고 서브 섹션까지 선택을 한다면 그 분류에 알맞는 항목들이 쫙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리스트는 KRX와 금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받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함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주식에는 주식 시세, 신주 인수권 증서 시세, 수익증권 시세, 신주 인수권 증권 시세 이렇게 서브 섹션이 존재하고 지수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주가지수 시세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알맞는 항목들을 다 불러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서브 섹션을 선택할 때마다 나타나는 데이터는 기기에 저장이 되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선택하는 인덱스, 지금 선택된 상태로는 3,2에 알맞는 URL을 제가 이 코드에 저장을 해놓고 이 서브 섹션을 선택하는 순간 해당하는 URL을 던져서 받아온 응답을 이렇게 리스트 형태로 뿌려주는 것입니다. 네, 파생 상품까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주식 시세를 확인을 하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주식 종목을 이 수많은 종목들 중에서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섹션, 서브 섹션에 대해서 검색 기능을 구현을 해 놓았는데요.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검색어, 키워드가 바뀔 때마다 새롭게 URL을 던져서 어, 해당 키워드를 종목 이름에 갖고 있는 리스트들만 쫙 뿌려주게 됩니다. 네, 한국금까지 치면 해당하는 종목은 이 두 가지 주식 종목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한국금융지주 주식을 지속적으로 홈 화면에 놓고 관찰을 하고 싶다 하면은 네, 이 셀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 셀을 클릭하면 이렇게 홈 화면에 저장이 되고 다른 ETF 종목도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추가한 항- 시장 정보 항목들이 추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나중에 추가한 항목을 좀 위쪽에서 좀 눈에 잘 띄게 그렇게 배치를 하고 싶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셀을 길게 눌러서 드래그 앤 드롭하면 이렇게 순서도 바뀔 수 있도록 구현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사용자가 PB 혹은 리서치 직원이 이 홈 화면에 추가한 이 항목들을 앱을 껐다가 켰을 때도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될 텐데요. 앱을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을 이렇게 완전히 종료를 하면 백그라운드로 넘어가면서 이 홈 화면에 저장되어 있는 이 항목들을
디바이스 저장소에 저장을 하도록 구현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앱을 실행했을 때 이 앱을 종료시키기 전 화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 PB와 리서치 직원들이 이 화면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라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각 셀의 오른쪽 상단에 보면 심플이라고 적혀 있는 버튼을 볼 수 있을 텐데요. 어, 지금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셀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시장 정보 항목에 대한 간단한 정보만을 나타내고 있는 상태다 라는 뜻인데요. 항목의 이름과 그 항목에 대한 뭐 부가적인 정보들을 간단하게 나타낸 상태입니다.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이 서브하는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 심플 버튼을 한번 누르게 되면 이 항목 이름이 작아져서 왼쪽 상단에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항목에 대해서 갖고 올 수 있는 정보들 리스트가 아래 쭉 테이블 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대표적인 종가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쪽에서는 음, 최고가를 한번 선택을 해볼 텐데요.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여기에 데이터가 중간중간에 비어 있거나 한 경우에 이렇게 안 뜰 때가 있는데, 그럼 시가로 다시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래쪽에 보면 제가 선택한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 지주사인 한국금융지주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로 클릭을 하게 되면 이처럼 네,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이 그려지는 그래프는 5월 한 달간의 어, 데이터들로 그려지게 해놓았는데, 이는 사용자가 설정을 할 수 있게 구현을 해놓았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차트가 그려지게 되고, 이 상태에서 차트를 한번 다시 누르면 다시 심플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 홈 화면 시장 정보 탭에서 자기가 원하는 이 항목들을 추가해서 원하는 리스트 항목을 선택하고 그에 대한 어, 차트까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을 해두었습니다. 그럼 이 심플 버튼이 아니라 셀 자체를 누르면 이렇게 아예 새로운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화면에서는 우리가 방금 클릭한 항목 혹은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모든 항목들에 대한 차트를 이 그려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구현을 해 놓았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 홈 화면에서 시장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URL 검색 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 오픈 API를 활용해서 제이슨 응답을 받아와서 그 응답을 표 형태로 시각화하고 내가 검색했던 것을 이렇게 저장을 해둬서 다음번에는 이렇게 클릭 한 번만 해서 검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현을 해놓았습니다. 이 기능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라는 것을 설명을 드려보면 어, 이 API, 오픈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보였습니다. 어, 그래서 금융권 직원들이 이렇게 오픈 API를 URL을 통해서 데이터를 불러오게 되면 그 제이슨 데이터를 모두 다 파싱해서 거기에 존재하는 모든 컬럼들을 파싱해내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난 이 표에서 본인이 원하는 로우와 컬럼들만을 선택해서 이 디바이스에 저장하고 카카오톡 혹은 문자로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통해서 이 금융권 직원들끼리 뭐 금융 관련 데이터를 갖고 와서 가공하고 공유하는데 충분히 큰 효용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나타나는 표에서는 잘리는 것이 없습니다. 잘린다고 하는 것은 이 셀 안에 있는 이 내용이 텍스트가 너무 길어서 이 표 안에서 점점점으로 표시되게 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해당 셀을 누르면 이렇게 풀 텍스트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도 구현을 해놓았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첫 번째 컬럼과 첫 번째 로우들을 선택을 하면 내가 저장하고자 하는 열 혹은 행을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 CSV 파일의 이름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코리아 인베스트 하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장이 되었을 거고, 이 저장된 CSV 파일을 어디서 확인하고 공유를 할 수가 있느냐 라는 것은 이 세 번째 탭인 내 파일 탭입니다. 여기서는 왼쪽 CSV XLXX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면 이 디바이스에 저장된 파일들에 어,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앱에서 저장된 CSV 파일을 저장할 공간으로 지정된 이 폴더에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방금 저장한 코리아 인베스트라는 CSV 파일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CSV 파일을 길게 누르면 공유 버튼을 볼 수 있습니다. 공유 버튼을 눌러서 어, 지금 이 시뮬레이션 기기에는 카카오톡이나 뭐 메신저 앱이 깔려 있지 않아서 여기에 뜨지 않는데, 이 디바이스에 그 앱들이 깔려 있다면 여기에 뜨게 되고 해당 버튼을 눌러서 다른 사람에게 공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할 수 있고, 그럼 이 저장된 CSV를 불러와서 즉 뭐 다른 직원에게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공유받은 CSV 파일을 기기에 저장하고 이를 수정해서 다시 저장하거나 공유를 해야 한다. 그런 경우에 이렇게 CSV 파일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앱상에서 시각화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우리가 아까 선택했던 그 행들과 이 열들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또다시 원하는 로우와 원하는 컬럼만 선택을 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저장을 해서 코리아 인베스트 2라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CSV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고 똑같은 폴더에 접근을 해보면 이렇게 새롭게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불러와 보면 우리가 방금 선택한 행과 열만 저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URL 검색, 오픈 API를 활용해서 금융 데이터를 JSON 형태로 받아와 표 형태로 시각화하고 그 중에 원하는 행과 열만 선택해서 저장, 그리고 타인에게 공유하는 것까지 소개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는 데 있어서 새롭게 URL을 검색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텍스트 필드에 네,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고 여기서 엔터를 누르거나 여기 있는 검색이라는 셀을 누르게 되면 해당 오픈 API URL에 대해서 어, 요청을 날리게 됩니다. 그리고 요청이 성공을 한다면 어, 이 응답이 제이슨으로 날라오면서 스테이터스 코드가 200번대로 날라오게 됩니다. 그렇게 성공적으로 날라오게 되면 우리가 이 기기에 저장돼 있는 우리가 앱을 처음 실행했을 때부터 이 5개의 URL이 저장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와 같이 기기에 저장돼서 다음번에 검색을 할 때 사용자가 이 리스트에서 한 번만 선택을 해서 클릭만 해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도록 이렇게 어, 간편하게 재검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본적으로 추가해 놓은 URL들이 많지 않은데 이 URL들이 많아지게 되면 내가 검색했던 URL이 어디 있는지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즐겨찾기 기능도 구현을 해놓았는데요. 즐겨찾기가 되어 있지 않은 어, 이 URL 셀에 대해서 즐겨찾기 버튼을 누르면 이 상단으로 즐겨찾기 된 URL들끼리 정렬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차 해제를 하게 되면 다시 맨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URL을 검색하고 데이터를 바다와 시각화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차트 탭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여기에는 아까 아이템을 추가할 때, 시장 정보 항목을 추가할 때 보여드렸던 섹션, 6가지 섹션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섹션을 선택하면 그 아래쪽에도 그 섹션에 해당하는 서브 섹션들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는 탭 이름처럼 말 그대로 차트를 조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템을 추가할 때와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내가 원하는 항목을 검색해서 원하는 기간만큼의 데이터를 불러와서 시각화하고 저장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여기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텍스트 창에 검색한 키워드가 바뀔 때마다 매번 리퀘스트를 날려서 어, 그 키워드를 종목명에 혹은 항목명에 갖고 있는 항목들만 이 아래 리스트에 나타내도록 구현을 해두었습니다. 이렇게 섹션과 서브 섹션을 선택을 하고 항목명을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텍스트, 키워드가 바뀔 때마다 매번 리퀘스트를 날려서 이 키워드를 종목명에 갖고 있는 항목들만 필터링해서 아래쪽에 나타내도록 구현을 해두었습니다. 하나를 선택하고 차트 조회 시작일은 간편하게 날짜를 선택할 수 있게 달력 인터페이스를 띄워서 날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해두었습니다. 조회 버튼을 누르면 이 해당 종목과 해당 기간에 대해서 어, 불러온 응답 데이터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4월 28일까지 마지막 영업일일 것입니다. 이 기간 내에서. 그리고 이 기간 내에서 첫 번째 영업일인 3월 2일까지 알맞게 불러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원하는 로우와 원하는 컬럼만 선택해서 한번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숨기기 버튼을 눌러서 어, 이 차트를 숨겨둘 수가 있고요. 네, 다시 한번 조회를 해서 다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CSV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저장할 CSV 파일의 이름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장을 완료했고 다시 한번 내 파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저장한 CSV 파일이 잘 저장이 되어 있는지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불러와서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선택한 행과 열들만 잘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한 번 더 이제 주식이 아니라 다른 섹션과 서브 섹션에 대해서도 진행을 해볼 텐데요. 이렇게 이 키워드를 가진 항목을 다 잘 나타내 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항목 이름과 차트 조회 시작일 다 선택을 하고 조회 버튼을 누르게 되면 네, 우리가 지금 선택한 항목에 대해서 그리고 선택한 기간에 대해서 데이터를 잘 불러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월 2일부터 4월 18일까지 잘 불러왔고 옵션 시세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짧게 4월 7일부터 20일까지만 조회를 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입력한 이 값을 기준으로 잘 데이터를 불러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텍스트가 길어서 잘리게 되는 경우에 클릭을 하면 상세 보기 해서 그 내용을 모두 다 확인할 수 있는 것도 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차트 탭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팅스 탭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탭에 들어오면 모래시계가 돌아가면서 이 기기에 저장되어 있는 오픈 API URL들이 유효한지 만료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해당 URL 요청을 던져서 돌아오는 리스폰스, 응답에서 스테이터스 코드가 200번대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200번대, 즉 알맞은 응답이 돌아왔다 하면 유효하다라고 나타나게 되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만료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만료된 API는 우리가 응답을 던져서 우리가 원하는 요청을 던져서 우리가 원하는 응답을 받을 수 없겠죠. 그래서 이 만료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당 오픈 API URL에 대해서 이 서비스 키, 이, 이 오픈 API URL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다시 재발급받을 수 있도록 웹뷰 형식으로 구현을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유효 버튼을 눌러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만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API, 오픈 API를 제공하는 해당 사이트로 이동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증키 신청을 눌러서 다시 인증키를 발급받아서 업데이트를 하면 되는 그런 네, 기능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PB 리서치 직원들을 위한 금융 데이터 커스텀 관리 앱 키스피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